사건 속 비하인드를 파헤쳐보는 시간, 더티머니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강성호입니다. 법무법인 퍼스트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더티머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성원 변호사님과 함께 이 경제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위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저희가 긁어드릴 수 있는 더티머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의제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입니다. 네. 사실 그 재작년에 이어서 3월에 삼척부터 해가지고 울진, 강릉, 동해안 지역 그냥 한 일주일 내내, 일주일 넘었죠, 진화 작업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렸죠. 네. 9일 정도 진화하는데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이 네. 사건은 저도 뉴스 계속 찾아보고 잘 진화되겠지, 네. 잘 진화되겠지 막 이렇게 봤었는데, 자, 이 사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의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참 많이 진짜 발생합니다.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산림지대다 보니까 네.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올해 또 봄이죠. 그러니까요.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 또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9일 만에 산불이 진화가 됐고 와. 1986년에 예. 산림청에서 통계를 낸 이후로 가장 장시간 동안 이어진 산불이라고. 이번 게 3월에 있었던 가장 장시간 동안 이루어진 산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원인이 운전하는 운전자의 도로에 이렇게 담배를 피고 투척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로 추정하고 관련 기관이 수사에 있다고 합니다. 착수해서. 아직 그러니까 오피셜한 그 범인에 대한 건 그건 안 나온 아직까지는 거죠. 울진 삼척 산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울진 삼척 산불이요, 산림과 약 650개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주민들 걱정이 제일 커요. 주민들 재산 피해 보니까 저도 뉴스를 봐도 피난처에 네. 가서 지금도 생활을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의 피해 보상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겠죠? 네, 일정 부분 뭐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겠죠. 일정 부분이요? 네, 왜? 전체는 아니고요. 나라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결국 저희 국민들이 모은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쓰려면 네. 법의 절차가 있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법에 미리 이 지역과 관련된 이 재난과 관련된 어떤 조항이 있어야 네. 그 범위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네. 제60조에서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일정 절차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었잖아요.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네. 선포한 경우에는 같은 법 66조 3항 및 61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네. 지금 현재 약 7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을 정부에서 임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임시주택, 조립주택과는 별개로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50% 네. 범위에서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줍니다. 공공임대주택 50% 감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월세든 전세든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가주택 복구 희망자들, 이제 내 집이 내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든 뭐든 다시 올려야 되니까. 예, 다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8천만 원 범위에서 8천만 원이요? 예, 저리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고요. 8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고요? 빌려주는 겁니다. 저리? 예, 금액이 너무 작죠? 8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집 어떻게 짓습니까, 사실? 와, 아니 뭐 세수도 그렇게 많이 걷어가면서 어떻게 이러냐?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또 나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더 작았어요. 더 돼야 돼요. 예. 이건 안 돼. 이 정도로는. 그리고 사적 보상도 있습니다. 네. 사적 보상이라는 거는 뭐 국가가 개입 안 된 민간 영역이겠죠. 근데 뭐 대표적인 걸로는 보험. 산불이 나면 제일 많이 훼손되는 거는 뭐 주택이나 건조물도 있지만 산림이 제일 많이 훼손됩니다. 근데 산림도 사유재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액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산림보험이 없습니다. 이 나무들에 대한 보험은 특정 보험들은 몇 개 있는데 보편적인 보험은 화재보험이 없어가지고 네. 이번 이 산림훼손으로 인한 보험에 의한 구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재보험 가입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주택
단독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가입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가지고. 근데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것도 보상금을 못 받겠죠. 그래서 보험은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주 맞아요. 제한적이다. 울진 삼척은 이 담배꽁초라고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거피셜 상입니다. 네. 확실한 건 아직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강릉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한 60대 남성이 화나서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토치를 이용해서 네. 자기 집 뭐 빈집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와 근데 이런 사람이 화재를 발생시키면은 근데 개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죄를 물죠? 죗값을 치른다 하고 그 피해 보상도 보상을 다른 개념이지. 받는다 또 다르거든요. 그쵸. 죗값을 치르는 거는 이제 형사, 그리고 피해를 배상받는 거는 민사입니다. 그렇죠. 형사 민사. 예.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사는 징역 사는 거고 민사는 돈 주는 겁니다. 더티머니.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나와서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수감소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겠죠. 그 징역을 사는데 나는 피해를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뭘 해주진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방화범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첨부를 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사람 불질러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림짐작해서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끼리. 그리고 그 사람당 입은 피해가 뭐 집을 잃은 사람도 있을 테고 나무를 잃은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평균 내서 뭐 한 사람당 1억이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밖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또는 없다. 이러면은 나는 피해 배상을 못 받는 거예요. 당장은. 채권은 내가 그 사람한테 1억을 가지고 있지만 변제는 못 받는 거예요. 돈을. 채권은 받는구나. 예. 네. 한 사람당 1억이 1000명이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한 사람당 10만 원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들어가서 국가에서 국민지원 재난금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산불 당연히 정말 진짜 노고에 치하해야 합니다. 소방 공무원 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9일 동안 내내 쉼 없이 계속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3월 6일 산불 진화 지원 업무를 나가셨던 이 소방 공무원님께서 자택에서 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뭐 전날까지 산불 진화를 계속 하셔가지고 유족들은 업무 과중이다. 네. 이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사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유에 대해서 뭐 나오진 않았죠. 네, 아직 확정적으로 밝혀진 사유가 공적인 네. 그 자료들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이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로사 순직으로 인정이 네. 될지는 그건 또 궁금한데요. 네. 좀? 산불을 진화를 하다가 네. 직접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진화하다가 순직을 하신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도 그쵸 뭐 바로 따질 이제 게 없죠. 말 순직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번 산불 지원 업무로 이제 가로사로 이게 좀 사망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조금 대해서 애매한. 약간 이제 다툼의 소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네.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들을 심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 직무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이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절차가 진행 중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2호에서 네. 소방공무원이 재난, 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네. 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지원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의 경우에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을 조금 달아야겠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주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저히 초과를 해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네. 그 근무를 한 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지원활동, 그러니까 화재 진압활동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지원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순직군경으로 인정
인정을 받아서 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유족들이 그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뭐가 있어요? 이제 순직 군경으로 인정이 되면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나옵니다. 뭐 배우자의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상당액이고 월 160만 원 타박타박 준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상당액입니다. 그리고 수업료 그리고 입학금 같은 거는 면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가기관의 취업 알선, 채용시험의 가산점 이거는 사기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공무원뿐만 맞아요. 아니고 예. 그리고 당사자 있잖아요. 네. 이제 순직 군경 당사자 돌아가신 분 국민묘지에 단현 안장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 더티머니 저도 오늘 첫 촬영이었는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뒤가 구리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움도 큽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앞으로는 경제 관련된 범죄라든지 사실 제일 재밌죠? 예,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뭐 말해도 되잖아요. 뭐 오스테인 플란트 예, 있고, 뭐 횡령 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음. 그리고 법적 쟁점 어떻게 판단받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해요, 저것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은 저희 댓글창에 다 올려주시면요 저희 또 변호사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다 쏙쏙쏙 파헤쳐서 저희가 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